공공 갈등 관리 관련된 교육을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평화연구센터 전영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대표적인 이제 갈등과 관련해서 진단을 또 어떻게 하고 관련된 해결 기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갈등을 진단한다. 이게 사람 뭐 이렇게 아파서 병원 가면 뭐 진단을 받는 것처럼 쭉 분류가 나와 있겠죠. 네, 그러니까 갈등 자체가 사실은 좀 우리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사실이잖아요. 갈등이 없는 걸 우리가 사실 더 좋아하는 거는 맞습니다. 근데 갈등이 과연 인간이 살아가면서 없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거 자체도 불가능한 거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의 갈등이 필요하고 그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이 그 자체가 이제 바람직하다 혹은 안 좋다라기보다 갈등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더 좋게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갈등 관리고, 이 갈등 관리의 첫 단계로 바로 갈등 분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.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진단이라는 단어에서도 떠올리실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진단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뭐 몸이 아플 때 병원도 가고 혹은 아프지 않더라도 병원을 가잖아요. 그래서 가면은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은 뭐 피 검사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소변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, 만약에 또 머리가 아파서 왔다 그럼 뭐 CT나 MRI도 찍고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내 몸의 상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갈등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려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좀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갈등 영향 분석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갈등 영향 분석은 어떤 이제 공공 갈등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할 때 좀 비교적 중립적인 분들이 이 당사자들을 인터뷰를 함으로써 심층적으로 얘기를 듣고 그 보통 드러내놓고는 말 못하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, 또 어떤 분들이 중요한데 그분들이 좀 잘 드러나 있지 않은지, 혹은 양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해법들은 있는지, 제약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,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갈등 영향 분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갈등 영향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면 이 갈등이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방향도 좀 제시를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쫙 검사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. 혹은 약을 처방받으셔야 되겠습니다. 혹은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정해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갈등 영향 분석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정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혹은 공론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혹은 이거는 법적으로 처리하시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좀 제시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시작하는 점을 알려드리는 거고요. 갈등 영향 분석 자체가 그 갈등을 해결하지는 못해요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단 상황만 보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수술을 받으셔야겠습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. 실제로 수술을 받으셔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마찬가지로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자체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, 조정 프로세스가 그때부터 시작돼서 쭉 진행이 돼야지 해결이 됩니다. 그러면 뭐 짧게는 뭐 며칠, 길게는 뭐 몇 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. 굉장히 길게 가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도 가는데요. 사실은 이제 공공 갈등은 주로 이제 행정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그렇게 몇 년씩이나 가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. 그래서 이제 많이들 보는 그런 그 기간은 한 뭐 짧게는 2달, 길게는 한 6달에서 10달, 요 정도.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1년 안에 해결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,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대화가 너무 잘 됐다 그러면은 뭐 일주일이나 뭐 한 달 내에서도 해결될 수도 있겠죠. 그렇군요. 자,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갈등 영향 이제 분석이 끝났어요.
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앞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거는 누가 또 어떤 절차로 하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절차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죠. 예, 이 그 후속 조치가 그 영양분석이 끝난 다음에 되도록이면 빨리 시작되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많이들 활용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갈등 조정 협의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갈등 조정 협의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서 이제 중립적인 제3자가 진행을 하는 갈등 조정 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면 갈등 조정 협의회에 참여하실 분들에 대해서 초안을 갈등 영향 분석에서 만들어내요. 그러면 예를 들면은 행정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. 어느 국에 혹은 어느 과의 그 담당자분들이 참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나오고요. 그다음에 또 이제 민간에서는 또 어떤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초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할 제3자로는 이제 갈등 관리나 혹은 이런 식의 그 협의회를 운영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초청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양 당사자 혹은 당사자가 셋 이상이면 모든 당사자와 그 다음에 중립적인 그리고 이 문제 푸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제3자가 이제 참여하는 구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예.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3자는 이제 보통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갈등 관리에 굉장히 이제 뭐 전문가적인 이제 식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알기 쉽게 주로 뭐 어떤 뭐 교수냐 아니면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? 네, 좋은 질문이십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갈등 관리라는 것 자체가 너무 생소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아하실 텐데요.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에 이제 계시고 그분들이 그것만 이제 자신의 유일한 직업으로 하기에는 또 이게 마땅치가 않아요.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속되는 직업이 아니라 어떤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제 자신의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교수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이 전문 기관들 혹은 어떤 그 사단법인 이런 데서 이것과 관련해서 훈련을 받으시고 활동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역할을 하시게 되고요.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제 국무조정실이나 아니면 한국행정연구원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전문가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리스트를 인터넷에 다 공개도 합니다. 그러면은 뭐 이분이 과거에 어떤 경력을 가지시고 또 어떤 일들을 실제로 뭐 해결하셨고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통 거치게 됩니다. 예. 자, 그래서 이제 갈등 영향 분석이 끝나면 이제 그다음 이제 갈등 조정 협의회가 열린다라는 점 이번 시간에 아주 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협상과 또 조정의 절차들에 관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